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힘들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누구나 가슴 아픈 이별을 하셨을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 이별 끝에 내 마음속에 뭔가 완성되지 않은,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그 상대방이 아른아른거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재회운을 마련을 했고요. 이런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들 어떤 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카드 한 장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라도 카드 선택이 어려우시다 2장의 카드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카드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카드 고르셨나요? 고르셨다면 왼쪽에 있는 1번 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의 속마음이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별을 했을 당시에 이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았을까? 먼저 드러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얘기 속에 말다툼 속에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존심을 너무 굽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별을 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결정적인 표현은 이 상대방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많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금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좀 나오세요. 자, 이 부분은 이 상대방이 1번분을 만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1번분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번분은 이 상대방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지금은 현재 상태가 좀 안정적인 것처럼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이 상대방이 더 크게 드러내고 본인이 드러내고 뭐 이별을 고했든 아니면 잠수를 탔든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어떤 통보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헤어졌을 당시에 1번 분이 아마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런 아픔과 슬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이 사람은 헤어졌을 당시에 본인 감정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지는 게 더 편하겠다, 속 편하겠다,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번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처럼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1번분에게 연락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1번분의 입장은 네가 예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받아주기가 힘들다. 뭔가 우리가 서로 헤어졌을 당시에 너 또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깊게 생각을 해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깨달았다면 그런 상태라면 1번 분이 받아줄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1번 분은 그렇게 이 사람을 포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올해 안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라는 카드는 나왔어요. 아마 지금 현재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1번분보다는 오히려 이 상대방이 더 커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락을 아마 이 상대방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분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좀 나오세요. 아마 이런 부분, 뭔가 다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상대방의 마음보다 1번 분의 마음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변화가 큰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진정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 본인이 너무 화가 나면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아쉽고, 본인이 아쉽고 본인이 아프니까 그냥 그때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감정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번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조언 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의 어떤 성격으로 좀 보면 뭔가 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커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어떤 소통이나 교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좀 답답하고 일방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1번 분을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상대방을 만나려면요, 어느 정도 좀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받아줘야 돼요. 이 사람의 감정이 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 나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이기주의인 것 같고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1번 분이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수용을 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 기질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주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한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자기를 비난한다라든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약간 좀 본인의 어떤 안 좋은 기분 나쁜 그런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런 얘기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빵 터지는 그런 부분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질을 내가 이해하고 안고 가신다면 이런 기질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진 기질인 거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약간 좀 별개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이고,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안고 갈 것인지. 자, 여기 조언 카드는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내가 무엇인가 받아줘야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1번 분께서는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향이나 기질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하니까 그런 부분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이별을 하시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1번 분이, 이 상대방이 아마 올해 안에 1번 분에게 연락을 하실 거는 같아요. 자, 이런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단호하게 어차피 변화가 안 된다면 단호하게 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답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상대방 상황, 뭐 성향 이런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어떤 표면적인 부분은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적인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나고 싶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면적인 감정도 살펴보면 뭔가 좀 이별 후에 어느 정도 좀 편안함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본인하고 이 2번 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관계를 내가 뭔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고는 하지만 내면적인 모습은 뭔가 좀 갈등도 좀 있어 보이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자, 이거는 내가 이별을 한 그 어떤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분은 현재 상황이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분도 뭐 비슷합니다. 나는 어떤 이런 이별이나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크게 흔들림이 없어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요. 너무나 큰 실망이 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내 내면적인 부분 아직도 이 사람의 생각이 나고 좋았던 시절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뭔가 어떤 두 분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것 뿐이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분 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관계 이렇게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두 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로의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부분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은요, 본인을 약간 좀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분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뭐 동정한다라든가 갈구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내가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억지로 엎드려 절받는 격으로 그렇게 나에게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은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어떤 서로의 속마음, 서로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약간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기복이 좀 많아 보이나요? 두 분 제가 봤을 때 뭐 이별을 하신 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나고 있는 기간에 뭔가 이렇게 좀 싸움이 주기적으로 좀 자주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여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만큼 행복한 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 아주 좋은데, 또 두 분의 어떤 의견이나 상황이 뭔가 맞지가 않았을 때는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버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도 뭔가 좀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킨 완주가 나왔다는 건 두 분 분명히 아마 만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그 내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사건, 어떤 요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불거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 두 분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뭔가 좀 안 맞거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이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이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헤어질 시기가 안 됐어요. 아직 뭔가 내 마음속에,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뭔가 표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해보고, 제대로 표현도 못 해보고, 그렇게 헤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기 있는 조언 카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약간 좀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너무 좀 방어적이에요. 본인이 어떤 본인의 마음이라든가 본인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표현이나 이런 부분을 이 2번 분에게 뭔가 좀 강하게 했을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아니면 뭔가 좀 신경을 잘 안 썼던가 그런 상황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카드는요, 마른 가지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이 마른 나뭇가지가 어느 정도 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인데, 요게 두 분 사이의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이 되면 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감을 하려면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돼요.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표면적인 형식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부분,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잘 못해요. 그냥 뭔가 불안한 상황을 되게 싫어하시고요. 자존심도 세시고 고집도 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 뭔가 좀 안정적이고 즐겁고 괜찮아. 나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요. 하지만 내적인 부분은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분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너그럽게 받아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뭔가 좀 너덜너덜 이렇게 좀 상처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분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좀 받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런 부분에서 더 안절부절하고 뭐 약간 좀 자기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응이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분이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줘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만일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재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분의 마음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내 마음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느끼는 부분이 뭔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느낌보다, 나를 비난한다라는 느낌보다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뭔가 비난한다라든가 서로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좋아한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은 그런 부분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잘 못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회는 되고 두 분은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내 감정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셔야 두 분의 관계가 마른 나무 장작에서 약간 좀 젖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장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계기가 찾아오신다면 서로에 대한 진솔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충분히 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번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사람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본인의 꿈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을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내적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아마 헤어진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쩌면 이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현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감추고 다른 이유로 관계를 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3번북에서 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놓아줘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놓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3번분의 어떤 상황을 보면 3번분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상황에 대한 균형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계도 긍정적으로 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집을 마련하고, 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혼수를 마련을 하는 게 거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언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까지 그게 중요하다면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사람과 어떤 믿음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같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번분, 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가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조율을 맞추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왜 헤어졌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도. 두 분의 관계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리소드가 처음에 나왔어요. 두 분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면 이별한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나 이런 상황이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슬픔이나 아픔이 되게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의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도 본인의 꿈을 쫓아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뭔가 어떤 관계를 뭔가 좀 멈추고 스톱한 상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하고의 관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3번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 정말 할 만큼 했거든.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부분 최대한 표현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조절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꿨는데 결과는 이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충격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이 3번분의 마음이나 상황 자체는 그렇게 충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물밀듯이 밀려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슴 아픈 시간을 겪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대요. 뭐 적극적인 표현이라든가 어떤 연락을 취한다라든가 한동안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우리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도 본인이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타로 카드의 완성 카드죠.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관계
다시 시작하고 재회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올해가 어느 정도 좀 몇 달 남았으니까 뭐 지금부터 한두 달 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올해가 끝나기 직전에 한 달 전, 뭐 두 달 전, 그 정도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제서야 어떤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조언 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 풀, 절벽 위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절벽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두 분의 관계가 3번 분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보면 답답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간을 못하는 사람, 일하고 현실적인 부분, 경제적인 안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분은 순서를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불나방 같은 느낌. 불 속에 저 앞이 불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것은 3번 분이 이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이 상대방이 무엇이 중요한지 순서도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마 3번 분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분의 관계가 이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카드, 자, 이 카드는 아주 큰 산이에요. 산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다, 아주 안정적이다, 흔들림이 없다, 어떤 자극에도 나는 끄떡없어,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요, 뭔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내적인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적인 갈등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 몸에 어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난 부위에는 아주 단단한 피부로 이렇게 덮여지게 돼요. 그 피부가 다른 상처가 안 난 쪽에 그 피부보다 상당히 단단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내 몸을 보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기가 이런 아픈 상처의 흉터를 봤을 때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정이 있어야 두 분의 관계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불필요한 가정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해주세요. 만나게 되시면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와 네가 해야 될 거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먹기 위해서 뭐 돈을 법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일깨워 주셔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3번 분께서 좀 잘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상대방 현재 상태나 이 사람의 성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해서 지혜로운 부분도 있어요. 똑똑하고 현명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습관 중에 하나가 약간 뭔가 좀 상황이 안 좋거나 복잡하거나 그럴 때 연락이 잘 안 된다라든가 약간 좀 잠수를 타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현재 상황으로 좀 봤을 때 지나간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정리가 그냥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복잡해진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별을 했으니까 잊어야지. 이게 쉽게 잘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미련도 아쉬움도 약간 이런 것도 뭐 후련함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뒤섞여서 이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분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4번 분도 뭐 표면적으로는 잘 이렇게 표시를 안 내요. 약간 좀 포커페이스와 같은. 근데 이 4번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복잡해요. 그립고 좋고 싫고 뭐 화나고 때려 죽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 있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이 사람하고 뭔가 연락을 한다라든가 이런 관계가 이어졌을 때 내적인 갈등, 어떤 사소한 다툼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의 여기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주 큰 상처가 있거나 절대 이 사람은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그렇게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사사로운 것들, 그게 아니면 이 상대방이 뭐 자꾸 잠수를 탄다라든가 연락이 잘 안 된다라든가 뭐 표현을 잘 안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어떤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들 제너럴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마다 많이 다양하고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만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 표면적으로는 4번분은 아마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 좀 회피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에 좀 빠져 있고 그 생각이 옳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두 분의 관계는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만약 두 분께서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 어느 쪽이 됐든 연락을 서로 취하셔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생각만 너무 많아요. 여기도 세븐컵, 여기도 세븐컵. 두 분 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요, 나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에 거의 지배가 돼요. 어떤 그 현실적으로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관점보다는 내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번의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도 아직 4번분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4번분도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방이 약간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어떤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이내에 찾아오는 뭔가 그런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시게 된다면 이 상대방은 어쩌면 본인의 마음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관계는 끝났다 라고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인되면 이 사람 아마 그 이후로는 거의 연락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4번 분에게는 어떤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라도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어서 이 관계를 한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이 상대방하고 4번분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
뭐 만났다고 해서 제외했다고 해서 뭐 이전에 안 좋았던 어떤 고민거리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투닥투닥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위기,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되면 두 분 사이의 관계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 아주 안정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뭔가 아주 단단한, 아주 드넓은 대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풍요와 안정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약간 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 상대방도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꾸 뭔가 본인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약간 좀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번 분이 좀 잘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힘들 때는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반으로 줄이는 게 좋은 거지, 혼자 어디 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끙끙끙끙 대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언 카드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중요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사서로운 것 때문에 헤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화를 뭐 잘 안 받아. 아예 안 받고 아예 잠수를 타면 모르겠지만 뭐 어쩌다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몇 번 좀 자주 반복이 됐어. 그럴 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나 전화 오면 꼭 받아야 돼 해가지고 손에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돼서 싸웠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원초적인 곳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두 분의 관계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았다가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났다가 또 투닥투닥 또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런 과정 끝에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건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는 땅에서 이렇게 번개가 천둥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울려서 잠들어 있었던 어떤 본인들의 잠재력,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어져서 뭐 브레이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런 감성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성을 느끼게 되면서 아마 두 분 사이의 관계, 지금 뭔가 불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번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번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 상대방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문 카드가 나왔고, 에이스 컵, 그리고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 자, 여기 지금까지 있는 카드를 좀 보면 한동안 좀 힘들어 하셨던 것 좀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있어서 새로운 누군가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교류로 소통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꽤 높아 보입니다. 자, 만일에 이 상대방하고 5번 분하고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 뭔가 어떤 마음의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헤어졌을 때 환송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만일에 두 분의 관계가 헤어지신 지 좀 오래되셨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서 이 정도 시간이 됐을 때는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번 분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보면 다 칼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지금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카드가 지금 두 개나 나왔어요. 그나마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어떤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 사람으로 인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상당히 엉망진창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본인은 이렇게 힘들고 이 사람은 새로운 누군가가 생겼다. 근데 이제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매지션 나와 있는 거 보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이런 예민함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좀 생각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런 두 사람의 현재 상황,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 한번 봐요. 자, 일단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왠지 이 사람 나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연결이 뭔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혹시 5번 분 안 드시나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또 악마의 유혹이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마법사. 이 마법사 상당히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태도 그렇고 관계 흐름에도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전에 나와 있는 카드가 데빌 카드고요. 뭔가 나를 유혹하는 듯한 상당히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 하여금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의 카드가 떴어요. 자,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제가 만일에 동생이라면 지금 이제 질문자분께서 5번을 선택한 여러분의 제 동생이나 아는 지인이라면 저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걸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기 있는 조언 카드도 한번 좀 보세요. 지금 비교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누구와 이 상대방이 본인의 관심 가는 사람과 5번 분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그 카드도 화수미제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거는 무엇인가 곧 이루어진다.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면 너무 좋은데, 곧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쩌면 이 사람과의 어떤 재회를 나타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카드, 아주 굵고 튼튼한 이 기둥과, 약간 곱고 얇은 대나무와 뭔가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나한테 더 좋고 누가 나하고 더 어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별로입니다. 아주 어떤 연애의 대상으로 약간 좀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조언 카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어요. 자, 일단 5번 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상대방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했을 때 쉽게 거절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런 상황이 또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재회가 된다. 이런 거는 5번 분의 마음속에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락은 오실 것 같아요. 이 상대방 연락은 오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자, 5번 번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사람들 많은 이별을 하시죠. 너무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별을 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분명히 어떤 행동이나 이런 그 결과에는 이유가 있어요. 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재회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지만 제외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데, 뭔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도 좀 불안해.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연락을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악마의 속삭임처럼 뭔가 이렇게 나에게 표현을 한다. 이런 거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버릇 나빠져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아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번 분은 본인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만나요? 만나지 마세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아끼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시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5번 번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재회가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달려 있어요. 이 관계를 좋게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이 관계를 그냥 아예 영원히 끝내느냐,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